안녕하십니까. 경제지식네트워크 이병태입니다. 이번 주의 경제 현안 중에 최근 국회와 국토부가 발표한 택시 또는 타다 공유경제 해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간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 경제정책에 대해서 혹독한 비판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저는 한국당에 대해서 반시장 인기영합 정책을 동조하고 여당과 같이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고 강력히 규탄을 하고자 합니다. 국회의 국토부의 소위와 국토부가 최근 택시제도 혁신성장 개편안을 내놓고 소위에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택시를 산악금제도에서 월급제로 전환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카풀은 평일 출퇴근 시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은 허용하지 않고 출퇴근 택시에게서만 허용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운송에 관한 것들이 그 전에 여러 가지 지금 플랫폼 사업자들이 새로 나타나고 있는데 소위 플랫폼 운송 사업이라서 타다가 대표적입니다. 플랫폼을 가지고 자기네가 직접 운송을 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카카오 택시 같은 거는 플랫폼만 있지만 본인들이 운송을 하지는 않습니다. 연결만 해주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 중개 사업이라는 게 있고 플랫폼 운송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보통 차량 공유업이라고 하는 게 플랫폼 중개 사업이고 타다는 본인들이 렌트카를 빌려서 그걸 가지고 운송 사업을 직접 하면서 플랫폼으로 연결해 주기 때문에 플랫폼 운송 사업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플랫폼 운송 사업은 앞으로 사업을 하려면 기존 택시 면허를 매입해서만 하겠다. 결국 플랫폼 운송 사업은 뭐가 되냐면 택시 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택시 회사가 동일해져야 되는 거고요. 정부가 어제 발표한 내용은 정부가 면허를 구입해서 그러니까 기존 택시 면허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돈을 주고 정부가 대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타다 같은 플랫폼 운송사업한테 임대하는 형식으로 하고 남의 차를 빌려서 렌트카 기반으로 운송을 하거나 개인 차량을 공유하는 우버 같은 거는 앞으로도 불법화하겠다. 그러니까 택시 외에는 손님을 태우지 말라는 것들이 국토부 소위에 한국당이 합의해 준 법안입니다. 저는 지난 정부 때도 그렇고 보수 정권의 정부에서도 계속돼 왔던 반시장 경제 입법에 대해서 늘 비판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담통법이고 대형 유통점 강제 휴무제가 있었고 도시정가제가 있었습니다. 이거 다 전임 정부에서 했던 거고요. 이번 정부 하에서도 한국당은 정부 여당과 함께 여러 가지 규제를 통과시켜 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김성태 원내대표 시절에 52시간제 노동시간 규제죠. 이게 지금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아주 획일적인 대표적인 규제고 중견기업들이 사업을 어렵게 하고 대기업도 어렵게 하는 겁니다. 이런 규제를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보수당에서 통과시켜 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도 제가 이거 통과시켜 줄 때 한국당한테 강력히 규탄을 하고 제 분노를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택시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카풀과 공유경제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규제에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이 여당과 공모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보수 또는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정당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규제의 결과는 바로 이제 타다와 같은 플랫폼 운송업체는 불법화가 되는 거고요. 이 법안이 통과되는 시점에 타다는 정부로부터 택시 면허를 써서 택시 회사로 전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미 공유경제의 가능성을 믿고 시작했던 카풀들은 하루에 서너 시간 오전 오후에만 사업을 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못하면 도저히 경제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폐업을 시작했습니다. 더 끔찍한 일은 뭐냐면 택시를 월급제화하면 택시는 버스하고 다릅니다. 버스는 정해진 노선을 가기 때문에 월급제로 주고 정해진 노선을 제 시간에만 돌게 하면 생산성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택시는 콜택시가 아닙니다. 길거리에서 많이 잡는 택시이기 때문에 택시 기사들은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열심히 돌아다니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월급제를 하는 순간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결국 수익성이 안 나서 그 월급제의 만큼 돈을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노력을 하나 안 하나 똑같은 급여를 받으니까요. 그래서 이 제도는 바로 손님들이 택시를 타기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공유경의 타다 같은 것도 없어지니까 경쟁도 더 없어지는 거고요.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급여를 세금에서 보존해줘서 택시기사가 공무원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뻔한 경제성의 문제를 알기 때문에 서울시부터 시행을 한다. 준비된 도시부터 시행을 해서 앞으로 확대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세금으로 택시를 공무원화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 철학도 가치도 없는 인기 영합에 아주 천박한 정당이다. 이러면서 보수 정당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거 청년들을 앞으로 택시기사만 하라는 거냐. 스타트업들 전 세계가 누리는 교통혁명, 모빌리티 혁명에 한국 청년들은 사업 기회를 갖지 말고, 그래서 청년들의 창의성 있는 청년들의 미래를 봉쇄하면서 무슨 청년을 위한 정당이 되겠다 이딴 헛소리를 하고 있냐는 거죠. 저는 한마디로 한국당이 한 이번 조처는 이 사이비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거고, 혁신 경제의 대안 세력이 아니라는 거를 드러내는 무가치적이고 철학이 없는 짓이다. 그래서 시장 경제를 믿는 시민들과 함께 이 어이없는 한국당의 작태에 대해서 아주 준엄하게 비판을 하고 규탄에 마지 않습니다. 제발 정신을 차리고 본회의에서 이런 규제를 통과시켜 주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한국당의 가면을 벗기는데 제가 더 열심히 나서겠다라고 하는 경고도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